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청권 상공회의소가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의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냈습니다. 경제계까지 발벗고 나서면서 지역 거점 항공사 탄생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유튜브 방송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정치인들도 앞다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도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권 상공회의소가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의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냈습니다. 경제계까지 발벗고 나서면서 지역 거점 항공사 탄생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내 신규 항공면허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 등 여객이 4곳이고 물류는 청주공항의 가디언즈 항공이 유일합니다. 에어로K는 이번이 2번째 도전입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경쟁 자체가 없던 공항입니다. 따라서 과당 경쟁은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10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선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의 뜻이 꼭 관철이 돼서 꼭 항공 2개 항공사가 면허 발급을 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시아의 오지입니다. 여기가 충청권이 아시아의 오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로벌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지역민 기대에 확실히 부응해달라는 회장단 주문에 에어로K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른바 먹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출신을 대표로 영입한 가디언즈 항공은 인천공항이 독점하는 항공 물류 구조를 깨겠다며 강한 의혹을 보였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K 지주 회사인 에어이노베이션 코리아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 118억 원을 확충하면서 국제항공 운송면허 발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에어로K 측은 플라이 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과 함께 국제항공 운송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가장 견실한 자본금을 확보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실업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으면서 실업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달 충북 지역의 실업자 수는 2만 명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무려 32.5%가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4.7%,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자는 42%가 급증했습니다. 이 실업률도 2.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그리고 한 달 전보다는 0.7%포인트나 뛰어올랐습니다. 치솟는 인건비를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청주 산업단지의 대표적인 향토기업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직원 100여 명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상대 경영이었는데요. 작년에 100여 명을 줄였어요. 100여 명. 공장의 추공정이 문을 닫고 밖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고용률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고용률은 63.3%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62%, 2017년 62.5%에 이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고용의 질입니다. 한 주간 평균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의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만 7천 명, 26%나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36시간 이상의 안정된 고용 형태의 취업자는 2.7%, 19,000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고용이 늘었다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열악한 고용 형태의 취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분명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30%를 넘는 실업자 수의 폭증을 과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단순히 고용률의 퍼센트만 올리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유튜브 방송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정치인들의 홍보 수단이 변하고 있는데 충북의 정치인들도 앞다퉈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으로 방송되는데 구독자 수가 59만 명을 넘으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방송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의 콩카콜라 TV는 22만 명의 구독자가 시청하며 이슈 몰이 중입니다. 두 방송 모두 누적 조회수가 928만 회와 930만 회로 1000만 조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방송의 특성상 제약 없는 주제와 거침없는 입담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뭔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충북의 정치인들도 유튜브 바람에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우택 TV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어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같은 당 권은희 의원과 유튜브 토크쇼 언니가 간다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의원 역시 제천 단양 지역구 활동을 틈틈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홍보 수단이 글과 사진 위주의 SNS에서 정보량과 전달력에서 영향력이 커진 유튜브 방송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겁니다. 걸러지고 공중되는 이런 절차들이 기존의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균형감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 이용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유튜브 방송의 정치인 참여는 모바일 정치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도 내 대다수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충북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올해 학부생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청주대와 서원대, 충북보건과학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2012년 이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으며 정부가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 밖으로 나가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도주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1년 2월에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달아난 겁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자마자 이곳 문을 통해서 도주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어떤 저희한테 조치가 취해졌으면 다충분을 공세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 문제는 법원의 경찰 신고 시간입니다. 도주한 지 1시간 40여 분이 지난 낮 12시 7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구속 절차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이미 지정된 다른 형사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법원의 처리 사례를 확인한 후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흰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왔지만 도주하면서 차량은 법원 주차장에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얼굴과 도주 당시 옷차림이 찍힌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연고지 등에 대해 수사관을 급파해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공사비 정상 과정에서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청주 용암 한마음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주택조합 측은 전체 312세대 가운데 미분양은 5%에 불과한 16세대밖에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은행 대출을 받아 시공사인 서희건설에 밀린 공사비를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이 180여 원가량의 공사비를 받기 위해 입주 예정자가 있는 아파트 70세대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일이 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채권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합에서 건물 등기를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저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수공사비 채권을 근거로 해서 조합 측은 시공사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입주 예정자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측에 손을 들어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대상 등기 이제 말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는 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 측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그렇지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쩌면 좋아. 등기가 나야 되는데 건물 등기만 나고 토지 등기가 안 나니까 걔 대출이 안 되는 거지. 밀린 공사비를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서희건설. 입주 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조합 측의 반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광역별로 최소 한 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혀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자원에서 예타 면제 대상은 엄정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충북 혁신도시를 찾아 관할 자치단체장, 이전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북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직장 어린이집 추가 설립과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도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선반으로 막힌 비상구와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은 희생자들의 대피를 가로막았고 배연창과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건물과 시설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며 건물주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화재 발생 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건물 관리인 52살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작업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건물 관계자들에 대해 중형이 내려진 가운데 참사의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간접 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옥천군 의회가 자신들의 국외 연수비는 늘리고 다른 유관단체 국외 연수비는 전액 삭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옥천군 의회는 최근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옥천군 새마을회 국외 연수비 2,850만 원과 2,1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습니다. 반면 군의원 1인당 250만 원인 국외 연수비를 300만 원으로 올려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북부사무소는 단양군 소백산 큰 구미골 13만여 제곱미터 일원을 희귀식물 자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제 멸종위기종인 모래미풀 자생지가 있습니다. 모래미풀은 소백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이자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입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특판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할 경우 현재 5%인 할인율이 10%로 상향되고 월별 구매 한도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충주경찰서는 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7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한 체육교사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관련 교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